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광고 들으시고 출근길 교통 상황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소희입니다. 새해엔 성적도 엄청 오르고 장사도 대박나고 항상 건강하세요. 새해 복 광대하게 받으세요. 올해는 더 광대해진 광대역 LTA로 더 빨라집니다. 광대역 LTA 올레 2014년 3월 예정.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 경부고속도로는 한남부터 신단진 구간 양방면에서 설 연휴 버스 전용 차로제가 시작됩니다. 2월 2일 새벽 1시까지 연장 운행하니까 설 연휴 기간 동안 운행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방면 노포부근 4차로는 고장 차량을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죽전 휴게소에서 서울 요금소근 2차로에서는 낙함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잘 살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시 양재 부근부터 반포까지는 5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방면 잠원부터 서초까지 3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고 그 이후로는 아직은 무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면 가양대교부터 서강대교까지 밀려 지나고 있고요. 다시 마포대교 지나 동작대교 사이로 밀리고 있습니다. 강 건너 올림픽대로도 하남 쪽입니다. 방화대교부터 성산대교, 다시 하류나루부터 한강대교가 밀려 지나고 있고요. 반대 공항 쪽으로는 한남대교부터 원효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네, 이번에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미국 증시 모처럼 올랐죠. 6거래일 만이군요. 예, 그 내용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중국 경제 둔화, 또 신흥국 불안, 추가 테이퍼링 등 악재에 크게 흔들렸던 그 미국 증시가요, 28일 모처럼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다우지수는 90.68포인트 0.57% 오른 15,928.56으로 마감하면서 닷새 연속 하락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또 S&P 500 지수는 0.61%, 나스닥 지수는 0.35% 올랐습니다. 신흥시장 위기론이 소폭 누그러진 데다가 또 경제지표와 기업들의 실적 보조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어제 인도 중앙은행은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고요. 또 터키 중앙은행도 금리 인상을 위한 긴급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금리를 높이면 아무래도 그 경기는 침체될 수 있어도 떠나려던 돈은 높은 이자 탓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그 아르헨티나 중앙은행도 어제 외환시장에 대한 개입을 재개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도 좋게 나왔습니다. 1월 그 소비자 신뢰지수는 80.7로요. 5개월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또 20개 주요 도시의 그 주택가격을 보여주는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도 지난해 11월에 전년 동기보다 13.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드와 화이자 등이 그 예상을 뛰어넘는 4분기 실적을 내놓아서 주가가 올랐고요. 반면 애플은 4분기에 실적은 좋았으나 예상에 못 미치는 아이폰 판매 대수를 발표해서 7.99%나 급락했습니다. 예, 미국도 집값이 올랐는데, 저도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단독주택들 그동안에 푸대지불을 많이 받았는데, 이 작년도 공시가격이 3.5% 올랐다면서요? 네, 국토교통부가 어제 그 전국 표준 단독주택 19만 채에 대한 그 공시가격을 발표했는데요. 지난해보다 평균 3.53% 올랐습니다. 전년에 2.48%보다 오름폭이 크고요. 2010년 이후 5년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이 3.98%, 수도권이 3.23% 올랐고요. 특히 그 정부 부처가 이전하면서 주택 수요가 생긴 세종시는 19.18%나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251개 시군구 중에서요, 충남 계룡시와 경기 과천시만 집값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나타났습니다. 그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그 각종 세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활용되는 가격입니다. 예, 시가는 오르지 않고 세금만 오르는 결과가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든 지난해 이사가 크게 줄었다면서요? 예, 그 통계청이 어제 그 2013년 국내 인구 이동 통계를 내놨는데요. 지난해 인구 이동자가
1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에 비해서 9만 5천 명, 1.3%가 줄어든 거고요. 1979년에 732만 4천 명 이후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34년 만에 최저란 얘기인데요. 그 인구 이동자랑 그 읍면동 경계를 넘어서 그 거주지를 옮긴 사람을 일컫습니다. 이렇게 이사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된 데다가 또 젊은이들의 취업과 결혼이 늦어지고 있고 또 인구 전반의 고령화 추세가 가속된 탓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이사가 줄면 경기가 침체된다는 겁니다. 통상 이사를 할 때 집을 사거나 냉장고, 세탁기 등 그 가전제품을 교체하고요. 또 소파 등 그 대형 가구도 바꾸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사가 줄면서 전반적으로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작년도 소비 동향을 보니까 이 주거비와 통신비가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되어 있던데 요새 전세값 계속 오르는데 이 전세 주거 비용이 자기 집에 사는 것의 56%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군요. 한국은행이 어제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냈는데요. 여기서 구매력이 있는 전세 가구의 매매 수요 전환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것처럼 분석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그 전국의 평균 주택 가격은 2억 5,420만 원인데요. 이를 정기예금에 넣어둘 때 발생한 이자 그리고 대산세와 취득세 등을 더하면 다가 보유자의 그 연평균 비용은 76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같은 주택의 평균 주택가는 평균 전세가는 1억 5,290만 원으로 이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는 430만 원이고요. 재산세 같은 세금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세 주거 비용은 자가의 56% 수준이라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오른 이유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 집을 가진 사람이 전세 사는 사람보다 손해란 그런 결과군요. 네. 정부가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임시 처방으로 3월까지 금융사들이 텔레마케팅 영업을 막았는데 이게 한미 통상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 있다면서요? 예, 외국 보험사인 그 AIA 생명 본사가요. 그 금융당국의 그 텔레마케팅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해서 금융위원회에 그 철회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어제 밝혀졌습니다. 카드 정보 유출과 텔레마케팅이 별다른 상관이 없는데 갑작스레 왜 막느냐는 겁니다. 또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도 어제 그 AIG 손해보험, 에이스 손해보험, 라이나 생명 등 그 미국계 보험사 대표들이 모여서 그 텔레마케팅 영업 제한에 대해서 논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들 보험사는 그 텔레마케팅 영업 비중이 80에서 90%에 이르러서 현재 거의 영업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전국이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뒤숭숭한데 이번에는 계절 독감 비상이 또 걸렸습니다. 2009년 다 아시다시피 유행했던 신종플루 H1N1 바이러스가 검출된 겁니다. 당국은 3년 전 유행할 때와는 달리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예방접종 등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족 대이동이 있는 설 연휴 기간에 독감 전염에도 신경을 곤두세우게 됐습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인제대 백병원 호흡기내과 염호기 교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염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작년 말 1000명당 15.3명. 그래, 이게 작년 말 마지막 주 통계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유행주의보 수준이었다. 이렇게 언론 보도를 제가 보았는데, 네. 1월 셋째 주에 1000명에 27.3명, 그리고 지난 18일 날 30.2명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인플루엔자 네네. 환자가 어느 수준이면 유행을 하는 겁니까? 유행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아마 지난주부터 이제 한 30명 넘어섰고요. 예.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이제 정확한 통계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 50명을 넘어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외래 환자도 많이 증가하고 또 독감으로 인해서 입원하는 환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현 단계는 이 위험한 수준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어느 수준입니까? 예, 지난번 신종플루처럼 그때 완전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예. 일반 독감보다는 아주 좀 더 많은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주의를 좀 요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독감주의보를 좀 상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예, 2009년도 신종플루는 높은 치사율을 보였는데 아직까지 사망자는 나오지 않고 있죠? 네네. 지금 국내에서는 아직 사망자가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언론 보도에 보면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주 한 주 사이에 사망자가 거의 배나 늘어나서 약 한 90명 이상이 예. H1N1 신종플루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환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예, 이런 H1N1 바이러스가 어떻게 다시 나온 겁니까? 아마 기존의 이제 독감은 주로 A형, B형인데요. 예. H3N2 타입인데 신종플루 H1N1도 이제 지역에 토착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바이러스는 좋은 상태에서는 몇십 년간도 살 수 있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제 겨울철이 되면 다시 토착화돼서 재발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 유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미 우리 지역에 이 바이러스가 숨어가 있고 그것이 3년 네네. 만에 다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 H1N1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소위 신종플루에 걸리게 되면 정확한 네. 증상이 어떤 겁니까? 일반 감기하고는 좀 다르고요. 예. 감기는 이제 기침이나 콧물 이런 주로 이제 잘 아시는 그런 증상이 있겠지만 이제 독감에 걸리게 되면 아주 고열이 납니다. 특징적으로 39도 정도까지 40도까지 고열이 나고요. 그와 동반돼서 두통이 있고 아주 온몸이 맞은 듯이 몸살 증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번 독감의 특징은 주로 소화기 증상, 설사나 복통이 동반되는 것이 아주 큰 특징입니다. 예. 그리고 이런 증상이 한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생기는 것이 또 감기하고 좀 다른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39도의 고열, 그리고 두통, 몸살 증상, 또 설사, 복통을 동반한다. 하루 이틀 안에 네네. 갑자기 생긴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 네. 병원이 멀리 있거나 야간일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우선 이 고열 자체가 이제 감염보다도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면 이제 어린애들 같은 경우는 경기를 한다든지 예. 아주 우리 뇌에 아주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해열제를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설사를 아주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탈수되기 쉽기 때문에 수액 공급을 하시고 주사를 맞는 게 좋지만 병원이 이제 멀리 있으면 이온 음료 같은 거를 조금 드셔가지고 수액 공급을 좀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당국의 설명처럼 면역력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처럼 네네. 위험하지 않다. 예.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실제로 이제 H1N1이 저희가 올해도 예방 접종에 이제 인플루엔자 A형, B형 그리고 H1N1 신종플루가 다 포함된 예방 접종을 이제 시행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신 분은 아무래도 증상이 좀 더 독감에 걸리더라도 경감돼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증상이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신종플루가 나타날 때보다는 그렇게 대유행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A형, B형 이런 지금 그리고 H1N1 이런 세 종류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독감 예방 주사를 다 접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네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대유행은 하지 않는데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환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H1N1 같은 경우는 아직도 면역력을 갖고 있지 않는 환자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처음 이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독감을 만약에 조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어떤 합병증이 올 우려가 없습니까? 네, 감기는 대개 한 2, 3일 지나면 저절로 낫는 게 보통인데요. 독감은 감기하고는 달리 독감 자체로 바이러스가 폐렴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2차적으로 바이러스 독감이 있고 나서 세균성 폐렴을 동반하기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독감은 아주 치명적으로 진행해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감기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절대로 가볍게 볼 수는 없는 문제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네. 곧 또 학생들의 개학이 있을 텐데 네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동이 많고 많이 모이고 할 텐데 평소 독감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이 있다면 네. 무엇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독감은 전염성이 강하고 또 감염 후에 5일까지는 이 전염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학하게 되면 감염이 이제 폭발적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이제 겨울철은 바람이 많이 불고 일교차도 크고 특히 요즘은 미세먼지가 오락가락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요합니다. 첫 번째는 우선 바이러스를 이제 감염이 되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방법은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외출하고 나면 꼭 손을 씻고 구강위생을 청결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겨울철에 그런 환경 때문에 인체 면역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자주 해주시고요. 그래서 또 영양을 공급을 잘 해주시고 또 겨울철이라고 너무 움츠려 있지 마시고 이제 운동을 정기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겨울철에 체온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오랫동안 추위에 노출되게 되면 바이러스 감염에 더 쉽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온 조절을 아주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씻고 양치질을 자주 하고 네. 또 물을 많이 섭취하고 영양 공급을 충분히 하고 네네. 운동도 자주 하고 그리고 네. 체온 유지를 해야 된다. 예, 네, 그렇게 맞습니다. 정리가 되겠군요. 네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인지대 백병원 호흡기내과 염호기 교수였습니다.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예, 출발사심 3부였습니다. 잠시 뒤 4부 이어갑니다. 여보, 우리 집 도로명 주소 알아? 그럼 당연하지. 대안길 5번이잖아. 벌써 알고 있었네? 도로명 주소는 도로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 건물이 순서대로 있으니까 도로 이름과 건물 번호만 기억하면 쉬워. 와, 알려주기도 찾아가기도 정말 편하겠네. 네. 가끔 민원 신청할 때도 우편물을 보내거나 길 찾을 때도 이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홈페이지나 주소 찾아 앱에서 우리 집 주소를 꼭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생각하는 안전행정부와 함께합니다. 줄줄 새는 바람 따라 줄줄 새는 난방비 금세 바람 막으면 새는 돈도 막을 수 있지 겨울철 정기절약 울랄라 겨울에 내복 입은 당신이 멋져 전열기 사용 줄이는 당신만 멋져 겨울철 정기절약 울랄라 높아지는 전력 사용 비켜 시간대에 맞게 절약하는 당신 겨울철 정기절약 울랄라 에너지 절약은 올겨울 가장 가치 있는 행동.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지난책의 출발사심 4부 순서 시작합니다. 광고 두개 듣겠습니다.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골드 커피 믹스. 태연이 전하는 촉촉함의 비밀. 보습의 여왕 시어버터에 100도씨 고온 스팀을 더하면 48시간 스팀 보습. 내일
내처 리퍼블릭 모이스트 스팀 크림. 피부 속까지 스팀 보습하세요. You are the nature, Nature Republic. 미디어에 그려진 세상 뉴스와 뉴스의 뒷이야기. 출발 새 아침 미디어 포커. 예, 카메라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군요. 매주 수요일 마련하는 미디어 포커스 시간입니다. 뉴스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기자가 주목한 부분을 짚어보는 시간이죠. 오늘 또 변함없이 유인경 경향신문 세림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주제 삼성그룹 총장 추천제 전면 유보했다는 건데, 예, 바로 삼성의 대학 총장 추천제 여러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지역 차별과 대학 세일화 부추긴다. 이렇게 언론들이 마구 나섰는데 삼성그룹으로서는 오해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네. 어쨌든 논란이 확산되자 백지화를 했는데 우선 이 문제가 처음 대학 총장의 추천제라는 것이 부각되는데 네. 실제 삼성이 추진하려던 새 채용 제도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다면서요? 예, 뭐 삼성이 이제 주장하는 바는 찾아가는 열린 채용이라는 게 이제 슬로건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200개 대학 총장으로부터 인재를 추천받아서 그냥 뭐 스펙만 좋은 인재가 아니라 공헌도가 있는지 헌신적인 사람인지 등의 준비된 인재를 뽑겠다라고 이제 의지를 밝혔고요. 또 95년부터 이제 폐지가 됐었거든요. 이 삼성에서는 예. 19년 만에 이제 부활시킨 서류 전형도 이제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역시 지금 중단기로 된 거죠. 그럼 서류 전형도 다시 안 하는 거네요. 네네네. 예. 그런데 어쨌든 새로운 선발 방식을 도입하려 했던 건 기존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데 기존 입사 관문에 드러난 문제점과 부작용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근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 그날 뭐 다음 네이버 뭐 이런 것에 뭐 실시간 주요 검색어가 삼성 서울대, 삼성 무슨 대학교, 삼성하고 자기네 대학교를 살펴보는 것들이 이제 올라서 얼마나 그 취업에 민감한지를 알려주는 거였어요. 그동안 삼성에서는 연간 20만 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엄청난 숫자군요. 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어서 삼성만의 독특한 방식 사트라고 해서요. 예. 삼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히 봐야 되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여기 뭐 인지력, 무슨 력 그런 거 다 보는 거였죠. SAT. T, 예. SATT입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니까 그 전문 책들이 서적이 뭐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비용 또한 공짜로 나눠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20만 명이 그 책을 보고 또 공부를 하고 뭐 또 원서를 내고 뭐 이런 거 등등. 사실은 20만 명이 응시를 할 뿐이지 응시 희망자들은 더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대학생들 가운데서 뭐 한 3분의 1 정도로 삼성 가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간적 또 경제적 소모가 심하니 이번에는 대학 총장 추천제를 통해서 다른 면도 좀 보겠다라고 했던 의도와 달리 지금 뭐 굉장히 그 비난 일색 끝에 하루 만에 이제 철회했죠. 예. 예,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서류 전형을 그냥 부활시키면 네. 또 특정 대학이나 특정 지역을 우대한다. 네. 이런 그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대학 총장 추천제를 마련을 했었는데 처음 이걸 이제 마련할 때는 현재의 삼성그룹 안에 있는 각 대학 출신들 비율에 맞춰서 배정을 했답니다. 네. 예, 그래서 자연히 이제 이공계가 많게 됐는데 네. 이것이 이공계가 많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또 지역 편중이 되어버린 셈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또 여대를 홀대하는 셈이 되어버렸고. 이제 가장 논란이 예. 받은 게 이제 지역 배제와 여대 할 때인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할 말이 많지요. 그 삼성 측에서는 예. 일단 삼성 전체가 30% 여성 배율을 주기로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그렇죠. 30%는 예. 여성 직원들을 그렇죠. 하겠다라는 예. 걸 했었고, 그다음 이제 대학만 볼 것이 아니라 전체 인구 대비를 보면. 저 영남 쪽이 호남 쪽보다 인구 대비가 많기 때문에 예. 숫자적으로 그렇게 한기도 했었고 또 기존에 있었던 삼성 직원들의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좋거나 우수한 학생들을 이제 모교를 찾다 보니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그러지만 근데 삼성이 본 뜻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우리의 특유의 예. 민도를 잘 못 파악했던 거죠. 사실은 이 인재 채용 방식은 기업 고유의 권한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회사에 맞는 특성에 맞는 인재를 찾는 것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가 있지만 삼성이 잘못한 거는 학교와 학생 수와 이런 거를 너무 서열화를 한 거예요. 한국 정서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런데 그리고 예. 이런 문제가 나오다 보니 우리 학교가 이거밖에 안 돼. 뭐 이런 것에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이게 우려되는 바가 굉장히 많아서 이렇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 삼성에서 나온 자료들을 좀 살펴보니까 네. 실제 삼성의 주장이 맞는 부분이 많아요. 네. 인구 대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영남 쪽 대학, 호남 쪽 대학 갈 것 없이 이공계가 있는 대학이 네. 우대를 받은 셈이 됐고 그리고 또 여성 30% 비율을 계속 채워왔더라고요. 네. 근데 대부분이 대학이 남녀공학이거든요. 그렇죠. 또 그리고 여자 대학이 이제 별도로 있는 것인데 네. 또 여자 대학에는 이공계가 없어요. 거의 모든 대학이 없어요, 이 공개가. 거의 드물죠. 예, 이러다 네. 보니까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여성 대학은 인문계만 해당이 되는 것인데 네. 결국 이제 숫자가 적은 셈이죠. 어떻든 이번에 기자들이 취재를 해서 대학마다 숫자가 밝혀지지 않습니까? 네. 이 성균관 대학 같은 데는 휴대폰 학과 뭐 이런 특정 반도체 학과가 학과가 있기 있어서 때문에 105명. 예, 네. 이 삼성 재단이 운영하기 때문에 어떤 혜택을 받았다기보다도 그런 산학협동 때문에 이제 혜택을 받은 셈이고. 삼성재단에 제가 성균관대 출신인데요. 예. 삼성재단 혜택을 받았습니다. 삼성재단 혜택을 받지 않고서는 휴대폰 학과나 반도체 학과가 글쎄요. 만들어질 수가 없고요. 예, 그 학과를 별도로 만든 이유 때문에 이제 예, 그리고 거의 다 장학생입니다. 예. 삼성에서 장학금을 주기 때문에 혜택을 안 받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물론, 혜택을 예. 받은 결과 학생들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오게 됐고 그 예, 학생들이 그렇군요. 나가서 실력을 발휘하는데 그거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아니, 제가 드리는 얘기는 네. 그런 학과와 상관없이 성균관 대학에 많이 배정을 한 것이 아니라 네. 예, 휴대폰 그 학과가 학과, 있어서 하긴 한 반도체 거겠죠. 학과. 그러니까 예. 맞춤형 인재를 하겠다는 거지만 다른 학교에서는 왜냐하면 이건 이제 민심과 소통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서울대 조국 교수가 어제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이 이제 화제가 됐었죠. 이게 보면 명문대의 서열이 삼성 할당제 숫자로 됐다면 지금 폐지를 했지만 그다음에 각 대학은 할당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대삼성 로비에 나설 것이다. 학내에서는 총장 추천을 받기 위해서 내부 경쟁이 치열해진다. 그래서 삼성 지배의 그물이 더욱 촘촘해지고 대삼성 복종이 더욱 내면화된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삼성 괴담이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대학 총장은 우리 총장이나 그 학교 교수들을 삼성 인사고용부 과장 정도 수준으로 폄하하게 만든 것이다라는 분노감도 나타냈습니다. 근데 이게 시비를 거는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삼성이 가진 영향력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보는 계기가 된 것도 같습니다. 예, 어떻든 이 삼성으로서는 이 자기들이 바라는 그 신입 사원을 뽑으면 되는 것인데 네. 지금 산학협동을 하고 있는데 많이 배정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인하대라든가 네. 뭐 몇몇 대학들, 네. 경북대 뭐 다 산학협동을 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이 서울대와 한양대가 110명이고 네. 성균관대가 115명이고 연세대, 고려대, 경북대가 100명이다. 네. 기존 우리가 알고 있는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세칭 인류 대학이 우선되고 있지 않다는 것. 네. 저는 그것만 보더라도 오히려 삼성이 제대로 인재를 고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요, 이 삼성에서는 그 전부터 대학을 별로 가리지 않았습니다. 예, 글쎄 말이에요. 다른 대기업에 비해서는 지방대 출신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뭐 경북대도 그렇고. 예, 아주 많이 있죠. 예, 그다음에 예. 서류 전형이 없었었거든요. CEO 출신들 중에서도 네. 보면 이 지방대나 소위 옛날에 예. 후기대 출신들이 네, 뜻밖의 지방대 출신도 굉장히 예, 많이 와서 아주 많이 있는 데가 그래서, 삼성이죠. 예, 이제 그래서 잘 하고 있었지만 입사 채용 과정에서 너무나 과열되고 삼성고시란 말이 나올 정도로 라니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좀 개선을 하려다가 오히려 개선이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 거였고 국민 정서를 제대로 파악 못했던 것만 사실인 것 같은데 다행히 이제 불행인지 단 하루 만에 곧바로 철회를 했습니다. 다시 이걸 폐지를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유보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뭐 네티즌들 의견을 보니 정말 삼성의 속도 경영이 제대로 반영된 거다. 그래서 하루 만에라도 뭐 유보 발언을 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서 사실 이 얘기는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 대학 졸업생들 혹은 대학 졸업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이 취업난에 시달리는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데 만약에 삼성이 네. 다른 그 대기업들처럼 소위 서울대, 연대, 고대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는 네. 그 대학 순으로 그 실입 사원을 많이 뽑았어. 예컨대 스카이대가 뭐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렇게 되면 조국 교수가 또 어떻게 평가를 했을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서울대는 성균관대보다도 더 적은 숫자이거든요. 네. 그리고 고려대, 경북대와 거의 비슷한 숫자인데, 그래서 아마 더 그런 평론 자체가 저에게는 이상하게 들립니다. 근데 이제 대학 문제가 대학의 평가가 삼성에 몇 명을 보냈냐로 평가되는 우려는 나올 수가 있죠. 근데 대학의 서열화도 좀 문제가 있지만 대학은 과연 그 대학교에서 얼마나 그 학업의 풍토가 좋은지, 교수들이 연구 논문을 얼마나 썼는지, 학생들의 뭐 만족도는 어떤지, 장학진은 어떤지 이런 식으로 비춰줘야 되지만 우리 고등학교도 지금 마찬가지죠. 뭐 어느 서울대를 몇 명 보내느냐에 따라서 고등학교도 서열화가 되고 있는 거고 서울대학교에서 정운찬 총장 시절에 지역 할당제를 했지만 그거는 크게 우려를 받지 않았었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정말 골고루 했던 숫자였었고 하지만 대학생과 대학 총장의 추천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고등학생하고 그하고 또 별개 문제인 거죠. 예, 어떻든 저는 제가 쓴 책에 네. 대학은 교수들이 직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아주 악평을 제가 써서 네. 또 그때도 독서를 알리셨죠. 책에도. 몇몇 분에게 제가 좀 심한 얘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대학이 이 교수들이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대학생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또 수학 능력이 있는지 이거 모두 다 한 번 정도는 그 뒤돌아보고 그렇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삼성의 오만함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지금 대학들도 이걸 계기로 좀 해야 될 것이 어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22년인가요? 25년 정도 되면 현재 그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거의 22만 명이 줄어들 예정이라 그래요. 예. 그럼 이제 대학이 그때 굉장히 체질 개선이 되거나 구조 조정이 되지 않으면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학들이 자구책을 강조하고 그냥 삼성, 현대 뭐 이런 데에 취업시키는 거 이전에 제대로 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얼마나 갖출 역량이 됐는지도 이번 걸 계기로 좀 자성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이거는 사실은 좀 편견의 문제가 있죠. 이공계가 많은 학교에 따르면 그동안 또 인문계를 많이 뽑으면 이공계 홀대라고 해서 비난을 받습니다. 예. 사실 지금까지 이공계가 홀대 받고 있다. 네. 또 이공계 기피 현상이 컸잖아요. 네. 오히려 저는 이번 일로 이공계가 앞으로 좀 더 대우받고 좀 더 사랑받는 또 이공계를 원하는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그런데 영향을 끼치지 않았느냐. 좀 끼칠 것 같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봐도 문과, 이과 할 때 이과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랍니다. 네. 그래서 이공계 기피 현상을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성그룹 같은 제일 좋다는 직장에 이공계를 더 우려한다. 이런 것이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군요. 삼성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 기업 고유의 권한이고 자기 직원 뽑겠다는데 이렇게 국가적으로 모든 신문의 일면에까지 장식이 될 줄은 몰랐을 것 같고요. 어쨌든 하루 만에 금방 민심을 읽은 것만으로도 이제 다행인 거죠. 어쨌든 우리 유인긴 기자님 또 후기 대학인 성균관대 출신이신데 이 산학협동하는 몇몇 대학 이 성균관대를 포함해서 위상이 많이 좀 올라갔겠습니다. 그때도 좋았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지난주부터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는 뉴스가 바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인데 전 국민이 사실상 연관되다 보니까 휘발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융 책임자들의 인책론이 나온 중이었는데 우리 방송만 하더라도 아마 거의 방송 중에서는 처음으로 저희 방송에서 이 금융 책임자들 인책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인책론이 막 들끓고 있었는데 현우석 부총리가 불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덕분에 검색어 1위에도 오르고 아직까지 옐로우 카드다 레드 카드다 이런 논란을 부르고 있는데 우선 지난주 현우석 부총리가 한 정황한 워딩이 무엇이었습니까? 설명해 드리면 금융 소비자도 책임을 져야 된다. 정보 제공에 다 동의해 줬지 않냐.
금융 소비자라는 게 쉽게 말하면 일반 국민들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카드를 소유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카드 낼 때 자기가 다 동의한 것 아니냐. 하라 정부가 예. 하지 않냐 하면서 거기까지만 해도 이제 약간 억장이 무너지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는 반면에 현명한 사람은 이를 계기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해서 카드 사태로 정보 유출된 분들을 어리석은 사람으로 아주 똑부러지게 규정을 해놓은 바람에 매를 버셨습니다. 예. 네. 말씀은 과학적으로는 맞는 말씀인데 과학적으로는 맞는 얘기거든요. 네. 과학적으로는 다 동의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동의하는 칸에 보면 약관이 아주 조그만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유, 잘 안 보입니다. 예, 저 같은 사람은 돋보기 끼워도 안 보여요. 네. 그리고 그걸 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동의하지 않으면 따지면서 카드가 안 카드 나옵니다. 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현실을 잘 아시는 분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니까요. 그저 참 기가 막힐 뿐인데 취재 기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분이 이런 발언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그닥 놀라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동안에 논란 일으키는 많은 발언이 많이 있었죠. 했죠.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세 번의 위기였고요. 예. 지금 뭐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나오겠다고 하는 이혜원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수차례 경질해야 된다고 이제 강조를 했었었는데 첫 번째 위기가 그 취득세 그 연구인한 문제를 둘러싼 불합화음을 질타하는 발언을 하면서 교체설 발단이 나왔었어요. 예, 그랬죠. 네. 그래서 뭐 시각이 이제 갈리게 되고 두 번째는 대통령 신임 발언 탄력을 이제 받은 직후에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중산층 증세 논란을 얘기하면서 또 메가톤급 이슈로 떠올랐을 때도 또 한 번 아니 이분 실정을 못 파악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번 이제 세 번째고요. 현우석 총리만이 아니라 경대치님한테 주는 세 번째 카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끊임없이 신임을 지금 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옐로 카드 정도에 그쳤으니까 예. 정말 예. 소통이 안 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죠. 이분 사실 그 청문회 할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죠. 이 네. 한국개발연구원 그 KDI 원장 재직 당시에 법인카드를 뭐 용업소에서 썼다 이런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때도 사실은 뭐 별것 아니다. 예, 문안이 넘어갔고 또 증여세 탄루 네. 또 문제가 터졌을 때 네. 이 도대체 그걸 총괄하는 그 경제부처의 장이 그래서 되겠느냐 이런 또 논란이 있을 때도 본인이 사과했죠. 네. 그때는. 사과는 했지만 이제 이분의 갖고 네. 있는 뭐 철학이라든가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혼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얘기했지만 그 외국의 그 버진 아일랜드나 이런 데 갔던 것들에 있을 때 이름만 한번 쳐봐라. 그렇게 되면 지금 200 몇십 몇 명, 2천 몇 명인지 제가 정확한 숫자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외국의 불법 회사 페이퍼 컴퍼니 만들었던 회사들에서 그것만 찾아 나와서 그것만 제대로 정리를 해도 그 탄루된 세금들 갖다가 받아들여서 그렇죠.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몇 번을 부탁했는데도 하질 않아서 굉장히 직무유기를 했다라는 주장인 거죠. 무슨 말 실수 문제가 아니라 행동의 실수 문제도 있는 거죠. 예, 제가 그 지난번에 한번 이 클로징 멘트에서 그 했던 얘기인데 이 버진 아일랜드 그리고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네. 이 세 곳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쉽게 말하면 검은물이 외국인. 네. 사실은 우리 돈인데도 네. 외국인 자금으로 포장되어 있는 자금이 무려 50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제대로 챙기고 네. 예 하게 되면 아마 대단히 존경받는 부총리가 되실 텐데 네. 그것도 하기 힘든 모양이에요. 예, 뭐 본인에 대해 생각에 대해 없겠습니까마는 사실은 대통령 입장에서 경제부총리를 경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단 경제부총리를 교체하려면요. 청와대 경제수석하고 경제팀을 같이 교체 세트로 패키지로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게 한 분만 어떻게 나가 그래갖고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또 내각 경제 관련 부처랑 청와대 하나의 짝을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이번에 금융사랑 관련된 사고잖아요. 예. 그래서 금융정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장 교체도 검토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되면 당연히 금융감독위원장까지도 교체를 해야지 그 경제부총리 하나만 경질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줄줄이 이어져 있는 걸 뿌리째 뽑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너무나 많은 뭐 청와대 경제수석팀 뭐 다 바뀌어야 되고 또 금융 관련도 바뀌어야 되니까 이분 하나로 경질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고 2월 말까지 이제 그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 이제 수립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경제 플랜도 지금 경질에서는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어도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핵폭탄을 던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호석 그 부총리 발언은. 예, 그동안 이 우리 경제팀 바꿔야 된다
문제된다고 하는 것은 네. 그 현호석 부총리 그리고 청와대 조은동 경제수석 이 네. 두 분을 중심으로 많이 논의가 되는데 이번에 카드사 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계기로 느닷없이 이제 그 금융위원장 그리고 네. 금융감독원장 네. 이 두 분의 이름이 먼저 거론되는 것 같아요. 네. 그 두 분 또 마치 이제 본인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고 네. 카드사만 이제 책임 있는 것이다. 카드사에게만 책임을 묻겠다. 매를 들겠다. 이렇게 나오는 바람에 국민들이 이제 분노가 쏟아진 거죠. 네. 예. 새누리당에서조차도 지금 뭐 현호석 부총리 경질하라는 오가고 있는데 또 청와대 측에서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과연 대안이 있는가 어떤 분을 또 부총리 감으로 할 것이냐 인사청문회에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된다라는데 저는 인사청문회는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부 장관으로 무사히 된 분도 사실은 뭐 문영표 장관 네. 말씀이죠? 개인 사생활에 예. 우리가 그때 밝혀진 거는 부인과 아들의 생일밖에 없었다면서 뭐 그런 기관장 그 카드로 무서워도 이런 것들도 다 무사히 넘어갔고 그분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두둑한 배짱이 있으신데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 같지만 전체 경제팀이 흔들려는 것은 뭐 두려워할 거는 두려워할 일인 거죠. 청와대 측에서는. 사실 이제 축구의 그 카드에 빗대어서 지금 옐로우 카드냐 레드 카드냐 이러고 있는데 네. 대통령은 일단 옐로우 카드를 빼들었어요. 네. 이 경고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야당은 지금 레드 카드 지금 얘기를 합니다. 네, 민심은 레드 예. 카드, 대통령은 옐로 카드 그래서 뭐 경향신문에서도 이 제목으로 나왔었고 그 야당에서도 이런 레드 카드 예. 정도가 아니라 지금 아웃시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질이 쉬운 일이 아니고 그냥 잠깐 국민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정말 경제 기반을 어떻게 덜 흔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뭐 다 희석화돼가는 경제 민주화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실 얘기가 되고요. 혹여라도 이제 후임의 경제부총리를 뭐 물망에 오르신 분들을 지금 좀 대비를 해두셔야 될 텐데 청와대에서 인적 네트워킹 어떻게 돼 있는지조차도 지금 감이 안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자면 앞으로 인사청문회는 정말 돈에 있어서 깨끗하냐. 네. 또 하나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느냐. 쉽게 말하면 병력의 의무, 납세의 의무. 네. 이런 의무를 다했느냐. 네. 이 정도로 압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돈에 있어서 깨끗하면 다른 건 많이 깨끗하거든요. 네. 살아오면서 먼지 털어서 틀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그 현호석 부총리 자진 사퇴 가능성도 슬슬 나오고 있죠. 압박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그렇게 쉽게 그만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은 지금 대통령의 재신임을 받았다고 믿고 있고요. 본인이 흔들림으로 해서 전체 경제가 흔들린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한번 또 다른 그 방안을 내세워서 체면을 면피하려는 것을 하지 떳떳하게 물러나겠다고 사표를 낼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냈으면 진작에 내서셨겠죠. 예. 네. 어떤 이분이 두 번째 재신임인데 지켜보기로 하죠.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뉴스의 이면을 살펴보는 미디어 포커스 경향신문 유인경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놈이라고 깎아주시는 겁니까 지금? 아 굶게 이 정도 피자면 강남필인디. 아 우리 돈 많아라. 점심엔 5,900원 맞습니다. 스마트 런치 진짜로 피자가 5,900원. 점심이 기다려지지 않니? 굶게 피자 앤 모어 피자 헛. 안녕하세요, 송소희입니다. 새해엔 성적도 엄청 오르고 장사도 대박 나고 항상 건강하세요. 새해 복 광대하게 받으세요. 올해는 더 광대해진 광대역 LTA로 더 빨라집니다. 광대역 LTA 올레 2014년 3월 예정. 산에 오를 때면 눈앞이 하얘지고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하지만 나 주상욱은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에코로바와 함께라면 내 방식대로 산을 즐길 수 있으니까 너의 방식대로 산을 즐겨라. Keep your way, 에코로바. 요즘 카드사의 개인정보 유출로 민심이 뒤숭숭합니다. 3개의 카드사 외에도 다른 금융사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죠. 그런데 카드사나 은행의 개인정보보다 더 중한 정보 유출 위험 지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밀이 보안에 취약한 곳에서 마구 노출되고 있는 겁니다.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아시죠? 그곳에 있는 대화방을 정부 고위 관부들이 회의 장소로 사용하면서 온갖 기밀들이 그곳에 올라온다는군요. 기밀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통째에 올린 것도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니 이것 해킹하기는 누 뜬목기라고 합니다. 국정원 역시 카카오톡 해킹을 막는 건 불가능하다고 하군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서울과 세종시로 떨어진 상태에서 회의 장소는 카톡 대화방뿐이라고 합니다. 이걸 그대로 둬야 합니까? 꼭 사건이 터져야 정신 차릴 겁니까? 하긴 서울과 세종시로 서울을 세종시로 모두 옮기든지 그 반대로 세종시로 간 정부가 서울로 오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입니다. 가보년 청마의 새해가 시작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2월 3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